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지적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도 지원 동기 하나 쓰기 어려웠던 이유, 면접에 가서 답변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이유 오늘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픽 응시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옴스 잡스. 자, 먼저 제가 하나의 그 문단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는 없어서 안 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기업이다. DS 사업부 글로벌 1위. 자, 비메모리 반도체 170조 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 자, 7나노 공정뿐만 아니라 TSMC와 함께 5나노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투탑의 회사이며, 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거나 자소서에 지원 동기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제가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나열했을 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모르는 친구 없고요. TSMC랑 투탑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 없고,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 1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1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제시가 과연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같이 성장하고 싶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왜 여기서 같이 성장하고 싶었냐? 성장의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물을 겁니다. 자, 2차 전지도 있고, 자, 자동차, 통신도 있는데 왜 반도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가 많다, 성장성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설득력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없어서 안 되는 제품이다. 그렇게 치면 휴대폰도 없으면 안 되고요. 자동차도 없으면 안 되고, 통신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천진데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라는 얘기는 듣는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 지원하는 제품, 지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시해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듣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나 팩트들을 수집해서 그게 마치 내 지원 동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그 사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을 좀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삼성전자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부터,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제품 개발 사례, 제품명, 제품 스펙, 핸드폰에 적용된 어떤 최첨단 기술들 끊임없이 찾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자, 끝이 어디지? 자,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런 막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휴대폰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냥 휴대폰 시장은 얼마큼 성장하고 있다, 최신 기술은 뭐가 적용됐다, 그거는 사실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뭐 기술이나 매출이나 뭐 시장성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2년 전, 1, 2년 전까지는 지원 불가능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항공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여러분 절대 지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갔던 상황의 회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치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썼다라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산업의 업앤다운과 관계없이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 성장성은 다소 더디고 지금 부침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너는 왜 디스플레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면접관들과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는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인 겁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규모, 통신산업의 규모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 수준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차별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라면 뭐 코로나19로 인한 뭐 비대면으로 뭐 이제 TV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물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회사 가겠다는 소리냐?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너는 산업이 쇠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다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게 결국에 정보 처리 장치고 정보를 표시하는 어떤 화면의 일종인데 수많은 기기들, 수많은 물체들이 전기 전자화되면서 전기 전자화된 제품들은 그 제품의 정보나 아니면 유용한 표시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뭐 방송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IT 기기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기 정보나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편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 많이 확대될 것이고 디스플레이는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거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난 디스플레이 산업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란 이야기, 더 사람 눈에 편안하고 건강한 디스플레이가 유행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본인의 관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부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듣는 면접관 입장, 자소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가 뭐 시장 성장성이라는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그 제품 본연의 가치, 그 기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이 지원자가 되게 매력을 느껴서 지원했구나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산업, 사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삼성전자를 누구나 쓰고 싶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라는 제품이 우리 삶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는 무엇인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본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제품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 수준과 생각은 정립하지 못한 채로 삼성전자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새로운 기술력 자체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면접에서의 답변은 여러분들 생각이 쏙 빠진 팩트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전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서 지원했다라는 말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이 리서치에 보시면은 수많은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포트들을 보면서 기업의 실적이 이렇구나, 기업의 매출은 이렇구나, 영업이익은 이렇구나, 이런 기술력과 새로운 공장을 짓는구나 라는 주요 사실들과 수치들만 열심히 찾고 그것들을 암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쏟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는 데만 익숙해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리포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내 정확한 관심을 바로 잡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주요 수치들, 주요 정보들을 찾아서 긁어 모으고 붙이고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소서 지원 동기에 쓸만한 나의 관점과 생각이 지금 구축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찾는다면 끝도 없이 찾아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원하고 더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에서도 사례를 들었고요. 지금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영상들 속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을 해야만 지금까지 내가 끊임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찾고 거기에 매몰되었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빠르게 벗어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보고서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제가 퍼시스의 사업보고서 사례를 조금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어떤 주요 제품이 있는지 뭐 연구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내수 수출 금액 매출액 추이 이런 것들을 이런 수치들을 위주로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했을 거고 주요 품목들까지 일일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질문 하나 딱 던지면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너는 인테리어 가구가 아니라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퍼시스에 지원을 한 거냐? 라는 한마디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라는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회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찾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점을 빠뜨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당황스러움이고요. 그로 인해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 공부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너 우리 회사 잘 모르지? 너 모르고 온 거 맞네. 야, 숫자 알면 뭐해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초반부에 있는 사업의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시스라고 한다면 사무용 가구를 직접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일반 뭐 한샘이나 까사미와 같이 인테리어 내지는 생활 가구를 만드는 회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품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립하지 못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읽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주요 제품이 갖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좀 먼저 최대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의 특성,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쟁 요소는 어떻게 나뉜다. 자, 그리고 유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업 전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은 그 제품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정보들은 직무 관련된 접근 내지는 앞에서 이제 산업과 그 제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그 제대로 잡힌 관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매우 좀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정확하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 홈페이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삼성 SDI에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 회사의 주요 실적이나 뭐 공장 현황, 뭐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거 확인하는데 시간 쏟는 것보다 이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 내가 지원하고자 있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주요 품목과 제품들 그리고 이게 갖는 이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다들 삼성 SDI를 쓴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형 배터리, 이 작은 IT 기기, 소형 IT 가전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이나 랩탑이나 뭐 잔디깎기 기계 등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 이외에도 ESS라고 해서 대형 배터리라고 이름을 붙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자 재료로서 세미컨덕터에 들어가는 재료, LCD, OLED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 소재까지 만들므로써 전방 산업의 발전에까지 기여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자동차 배터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면접관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지만 자,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수치나 기술, 뭐 특허 개수, 뭐 시장 점유율 이런 정량적 요소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만으로는 성장 산업에서 지원했다라는 핑계밖에 되지 않고요. 자, 성장성에 관계없이 너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같이 하고 싶어서 정말 너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매력적이어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지원 사업 그리고 제품에 대한 뭐 기능, 역할, 중요성,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학습한 바를 토대로 본인만의 관점과 생각을 쌓은 뒤에 거기서 느낀 본인의 생각 그리고 느낀 매력을 정확하게 제시해 볼 수 있어야만
면접에서든 자소서에서든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산업과 기업 분석에 쏟아도 자소서가 발전이 없었고 면접에 가서 계속해서 면접관들의 답변에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강의 내용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